노년에 가난해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없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약 3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며 3명 중 1명이 노후에 기본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은퇴 직후 5년 안에 자산의 40% 이상을 소진하는 가구가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불안과 고독,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분주합니다. 그러나 정작 늙어서 자신을 지켜줄 삶의 구조를 만들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갑자기 세상이 낯설어지고 경제적 불안이 마음을 잠식하며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조차 흐릿해집니다. 은퇴 이후에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노후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과 무기력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젊은 날의 선택이 노년의 감정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노후의 빈곤을 피하는 방법은 투자나 부동산이 아니라 단 하나의 생활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엘리트였지만 정치적 탄압으로 유배되어 모든 것을 잃었고 권력과 재산, 사회적 지위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몰락한 노인이 아니라 후대에 존경받는 사상가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늙어서도 가난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초라한 초가집에 살면서도 하루의 시간을 철저히 관리했고 학문과 기록을 멈추지 않았으며 삶의 기반을 스스로 구축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반드시 몸에 새겨야 할 한 가지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내 지키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늙어서 후회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훗날의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의 습관이 노년의 자유를 만들고 젊은 날의 방심이 노년의 불안을 만든다는 사실을 정약용의 시선으로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의 습관이 사실은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노후를 지키는 단 하나의 습관은 의외로 돈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재산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태도가 노년의 빈곤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정약용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경계했습니다. 바로 하루를 흘려보내는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날마다 기록하지 않으면 날마다 사라진다라고 말하며 시간을 축적하지 않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산은 돈보다 습관이며 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스스로를 단련하는 루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지라는 극단적 조건에서도 하루의 시간을 계획하고 공부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를 돈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정약용은 노후를 삶의 구조 문제로 보았습니다. 젊을 때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은 늙어서도 삶을 유지할 구조가 없고 그래서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정신적 빈곤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소득 감소보다 삶의 목적 상실이며 이는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 사실을 통찰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매일 자신의 시간을 축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을 넘어 배움과 사유를 계속 쌓아가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스스로를 부끄러워했고, 학문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늙기 시작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자의 고집이 아니라 노후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가난은 지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콘텐츠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년에 대화할 주제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생각도 멈춘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밀려나고 결국 경제적 선택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지식과 인간관계, 자기 통제력을 자산처럼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서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노후에 시작하는 공부는 생존이 아니라 취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은 젊을 때 만들어진 습관에서 나오며 노년은 그 습관의 이자만으로 살아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하루가 노후의 연금이 됩니다. 정약용의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생 직장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배우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강연, 자문, 저술,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기회를 확장합니다. 노후의 소득과 존엄은 결국 젊은 날의 학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늙어서 가난해지는 가장 큰 이유를 게으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시간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를 흘려보내게 되고 노후에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유배지에 있을 때조차 하루의 시간을 기록하고 계획하며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의 노년을 지켰습니다.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는 습관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하루를 축적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자산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일의 노후는 불안으로 변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가난을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어서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는 재산이 줄어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벌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마음의 탄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노후의 가난을 피하려면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습관은 놀랍게도 투자법도 재테크도 절약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하루를 함부로 보내기 시작하는 순간 노후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는 습관은 몇 년 뒤 후회를 만들고 그 후회는 결국 노후의 불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느슨해도 된다.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아직 시간은 많다. 하지만 정약용은 시간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관리할 수 없고 삶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노후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루의 태도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인생의 품격이 곧 노후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특히 노후의 가난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으로 지금만 사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는 습관, 지금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태도, 순간의 감정에 따라 삶의 원칙을 바꾸는 행동이 결국 노후의 삶을 허약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어서 가난해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젊은 날 반복한 사소한 선택들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단 하나의 습관은 단순합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삶의 방향을 매일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노후가 무너지지 않고, 이 습관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결국 불안 속에서 늙어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노후의 가난은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습관이 천천히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노후 감정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늙어서 흔들리는 이유를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마음이 젊고 몸이 움직이며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비 습관, 관계 습관, 생각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선택지는 줄어들고 습관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곧 노후의 감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의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고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삶이 움직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심리적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경계하며 사람은 젊을 때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비의 주인이 아니라 선택의 주인으로 만드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물건, 더 비싼 경험, 더 화려한 소비로 흘러갑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소비로 증명하려 합니다. 이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삶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노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욕망을 물처럼 보았습니다. 흐르게 두면 끝없이 흘러가지만 제방을 쌓으면 필요한 만큼만 흐릅니다. 젊을 때 욕망의 제방을 쌓지 않으면 늙어서 그 물에 떠밀려 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서 발생합니다. 평생 욕망을 줄이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비교에 시달립니다. 결국 마음은 젊을 때보다 더 가난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습관입니다. 필요한 것은 삶을 지탱하지만 원하는 것은 삶을 흔듭니다. 이 구분을 젊을 때부터 훈련한 사람은 늙어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돈, 지금 당신이 쌓는 인간관계, 지금 당신이 반복하는 하루의 선택, 이 모든 것이 노후의 감정 상태를 미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을 소비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의 말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천천히 만들어낸 결과라고. 정약용은 사람이 늙어서 가난해지는 가장 위험한 마음 습관으로 비교심을 꼽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순간 평생 불행한 소비 경쟁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소비하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무리하고 체면을 위해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노후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은 비교할수록 만족을 잃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기준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욕망은 외부 기준을 만나면 끝없이 팽창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집, 남의 자녀, 남의 성공, 남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자신의 삶은 항상 부족해 보이고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소비와 경쟁에 빠집니다. 이 습관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교심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외부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이 충분한지 판단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러면 노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가진지보다 남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 자산이 있어도 가난한 마음으로 늙어갑니다. 정약용은 체면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태도를 특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체면은 잠시의 시선일 뿐이며 노후의 안정은 평생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체면을 위해 빚을 지고 오늘의 자존심을 위해 무리하고 오늘의 인정 욕구를 위해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노후의 기반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는 오히려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고 그 기준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있는 사람은 소비가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낭비가 줄어들고 마음의 낭비가 줄어들수록 노후의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젊은 날의 비교는 일시적인 자극이지만 노년의 비교는 평생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젊을 때부터 비교를 끊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바로 당신의 노후 감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의 핵심 습관으로 절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절제를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보험이라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제를 가난한 사람의 미덕으로 오해하지만 정약용은 절제를 부유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수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립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기준이 높아지고 만족의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정약용은 이 현상을 경계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삶의 기준을 고정하지 못하면 인간은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며 그 욕망은 노후까지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돈을 벌지만 벌어들인 만큼 쓰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 노후에 빈곤해집니다. 반대로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절제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인색함이 아니라 선택의 힘입니다.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소비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욕망의 노예가 되고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이 적어도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특히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생활 수준의 무의식적 상승을 지적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쉽게 내려오지 않으며 수입이 줄어도 소비 기준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간극이 노후의 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젊을 때부터 자신의 삶의 기준선을 정하고 그 기준선을 쉽게 올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약용의 절제는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그는 배움,
관계, 사유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되 허영과 과시에는 단호히 선을 그으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은 줄이고 정신은 늘리는 삶의 방향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습관이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선택권을 유지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자녀나 사회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제는 노후의 자유를 사는 비용입니다. 지금 당신의 소비 기준, 지금 당신의 생활 수준, 지금 당신의 욕망의 크기.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안정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벌어들이는 만큼이 아니라 남겨두는 만큼 늙어서 자유로워진다고. 정약용은 사람이 늙어서 가난해지지 않는 마지막 습관으로 배움과 기록을 멈추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진짜 자산은 재산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과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축적된 생각과 글은 사라지지 않고 삶의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루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직도 재산도 명예도 잃었지만 배움과 기록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말년에도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상가로 남았습니다. 정약용에게 공부는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노후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기술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고 대화의 주제는 달라집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고 관계가 줄어들수록 경제적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학문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사회적으로 늙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기록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자신을 객관화하는 도구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생각을 축적합니다. 이 축적된 생각이 노후의 지적 자산이 되고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년이 고독해지는 가장 큰 이유로 대화할 내용이 사라지는 것을 꼽았습니다. 배움과 기록이 없는 삶은 이야기할 생각이 없고 나눌 지식이 없고 사회에 기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잊히는 순간 선택권도 줄어듭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의 배움은 경쟁을 위한 것이지만 노년의 배움은 존엄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배움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늙어서도 사람으로 남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책, 적고 있는 기록, 생각하고 있는 질문. 이 모든 것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인간은 가진 재산이 아니라 축적한 사유만큼 늙어서 자유로워진다고. 사람은 모두 늙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가난해질지, 늙어서 자유로워질지는 지금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습관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관리하는 태도, 비교를 끊는 기준, 절제하는 소비, 멈추지 않는 배움과 기록. 이 평범한 습관들이 모여 노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노후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늙으면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마음이 준비된 채 늙으면 돈이 많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노후의 빈곤은 통장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젊은 날의 실수, 소비, 비교, 방황이 있었어도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면 노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삶은 끝까지 수정 가능한 원고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죽기 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쌓을지, 어떤 기준으로 살지.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말년을 설계합니다. 노후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반복되는 하루의 결과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은 결국 남겨진 돈이 아니라 남겨진 사유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습관을 설계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